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대표 박유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341강은요. 정부가 최근에 다주택자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발표했는데, 뭐 22전 22패란 얘기도 있고, 정부는 이제 그냥 느긋하게 아직 그냥 괜찮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제 갈등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현재가 기존의 세제하고 어떻게 차는지를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그 상태하고 2주택 내지 3주택에 대해서 바뀐 제도가 이제 올해 후반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세금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옛날부터 취득했겠죠. 과거 취득도 했었고 공직자들도 많이들 2주택, 3주택을 취득하고 있는데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임대소득세 같은 것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동안 감면했던 걸 없애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보유하면서 이제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상속을 갈 수 있는데 이제 때 종부세가 계속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양도를 유도하는데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고 증여를 유도하는데 증여세 할 때도 그 증여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이제 시민들, 중앙층들, 부유층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고민을 풀기 위해서 뭐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팔고 증여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의 세제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안세재경채널 2020년 5월 8월 5일자의 그 표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표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찰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A4를 뽑아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단계가 이제 취득 단계인데, 취득 단계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6억까지 하고 6억에서 9억까지 하고 9억에서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취득세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기존에 6억까지는 이제 1%고 6억부터 9억 사이는 1%부터 3% 사이에 있는 평균이 2%인데 보관법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억에 가까우면 2.0 몇몇 프로, 9억에 가까우면 이제 2.999 이렇게 프로 되게 올라가고 9억 초과는 3%고 주택이 아닌 기타의 부동산 이제 4%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죠. 취득세. 이거에 대해서 이제 2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율을 이제 무조건 앞으로 이제 8%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집 살고 집 팔기 하는 때는 이제 빨리 그 1, 2년 내에 팔면은 추징을 하지 않지만 집 사고 집 팔기에 그 유예기간 내에 처분이 안 되면 이제 2주택이라 할지라도 8%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런 얘기죠. 3주택부터는 이제 12%가 됩니다. 이 12%를 취득세를 낸다면 이제 거의 그 상승분을 다 내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실익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물론 폭등을 더 유도하면 되겠지만 사겠다는 사람의 시세도 있는 거기 때문에 폭등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기타의 불이익을 본다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으로 이제 우회 취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이 지부에 또다시 취득하는 걸 봐가지고 3주택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가 주택은 12%다. 사실 법인은 이제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없죠. 법인은 법인격이니까 잠재할 필요가 없어서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실정법상으로는 취득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취득을 허용하되 주택 취득세율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12%로 아예 최고세율로 해버린다 그런 얘기죠. 또한 주택 거래 신고도 이제 해서 그 자금수차가 맞는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운영 단계는 이제 임대소득세가 있고 아니 자기가 직접 사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살 때야 뭐 무슨 임대소득세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부자들의 다주택자를 말하는 거니까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여태까지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장기 임대 소득에 대해서 75%에 감면해주고 2주택의 경우도 역시 75% 감면을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주택까지는 15% 감면을 해주되 3주택부터는 50% 감면으로 이제 그동안 주도 혜택을 이제 축소시켜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자의 경우에 주택수에 합산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자신의 1세 주택, 3주택, 4주택 이렇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그 혜택을 보던 것을 거의 다 박탈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보유에 따른 재산세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그냥 구청이나 시군구에서 하는 재산세는 기존의 주택의 경우는 0.1%부터 0.4% 내외였고 일반의 경우도 0.1%부터 0.5% 내외였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은 이제 지방세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같은 상태로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7월이나 이렇게 부과가 된 재산세들이 작년하고 조금 올랐을 뿐이지 크게 대폭적으로 인상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변경된 세제 영향을 받지는 않죠. 아직 기존에 6월 1일자로 배부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재산세 말고 이 재산의 보유에 따라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0.5%부터 2.7% 사이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채차율 누진성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0.5%가 아니라 최하를 0.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7%가 아니라 3%로 이렇게 해서 약 10% 이상을 올린 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가의 반영률을 그동안 이제 90%에서 앞으로 100%까지 인상해서 단계적으로 95% 100% 인상해서 시세 그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2주택자부터는 이제 조정지역, 즉 서울 등 이런 이제 투기급등 지역이죠. 이럴 때는 0.6%보다 2배인 1.2%부터 6%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3주택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의 종부세의 2배 정도인 1.2%부터 6%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회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은 무조건 6%의 최고세율을 때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개인에서 이미 종부세 할 때 공제금액 6억 정도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법인은 6억을 아예 공제하는 걸 아예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로부터 그냥 그 평가액에 대해서 6%를 과세하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우회한다는 것은 이제 생각해봤자 아예 거의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도세의 경우는 1주택자에 대해서 9억 원까지 비과세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 8%를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연마다 8%였던 것을 연 4%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억 추가에 대한 장기보유는 비과세와 같이 8%를 받았었는데 비과세 개념에 4%인 연마다 4% 적용하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보유 양도세율도 기존의 40%에서 70% 인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2주택자부터는 기본세율 우리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 기본세율도 최고세율이 42%였는데 10억 초과부터 45% 신설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주택자부터는 10%의 중과 2010 내년 6월부터는 20%를 중과하는 것이 되어 있고 3주택자부터는 이제 서울 기주제 지역에 20%의 중과를 했는데 내년 6월부터는 30%를 중과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세율에다가 즉 기존 세율 42% 내지 45%에다가 30%를 중과하면 이제 이게 75%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지방세율을 곱하면 또 10% 곱하면은 83%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이익의 83%가 다 환수가 돼버리면 부동산 투자 투기의 이익은 이제 거의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개인은 10몇 %밖에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기 보유하더라도 또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실익은 거의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누가 뭐도 아직도 모르는 공급박대 역세권에다가 이 용적률을 막 100% 정도 올려가지고 20-30층짜리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거는 계속 안 하고 세금으로만 억제하려니까 점점 더 이러지 공황 상태 공급이 없을 거라는 그 불안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자꾸 가격이 유지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이익을 본다면 양도세에서도 일시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종전에는 2년 내 처분하면 됐는데 이제 1년 내 처분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분해야 되지 속전속결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이제 많이 올렸어요. 여태까지 이제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단일로 3.5%를 과세했는데 수중자가 2주택이면 그러니까 수중자가 이미 주택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주증을 받아서 2주택이 된다면 8%가 돼버리는 것이고, 또 수증자가 주택이 있는데 증여로 인해서 어쨌든 3주택이 되면 12%의 그 취득세율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되게 어렵고,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득세의 경우는 8%, 1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모든 이 사거리 단계에서 세금이 굉장히 강화되는 쪽이 되니까 이 다주택자들, 여러 부자들의 세금은 이제 거의 이익은 정부로 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해서 다주택이 되는 경우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차라리 팔고서 금융자산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일정이었습니다.